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좀 추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주공. 말 많았죠. 그렇죠. 네. 저도 관심도 많고 네. 사실 뭐 이제 분양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둔촌주공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뭐 한마디로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죠. 네. 최근에 핫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만큼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근처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지나가면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 이주할 때부터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이주할 때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나중에 되면 되게 크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관심이 많이 갑니다. 한번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가요 이름이? 네, 최종 확정됐죠. 올림픽 이제 파크 포레온. 매우 핫하죠.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재건축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단지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가장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다. 최대. 예, 최대. 뭐 12,000세대가 넘죠. 통상 흔히 서울은 1000세대만 넘어도 대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인서울은요. 그렇죠. 근데 1000세대의 12배 규모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2,000세대가 넘어요. 두세 명 정도 거주한다고 하면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거주를 하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다. 헬리오시티보다 큰가요 이거? 훨씬 크죠. 커요? 네. 헬리오시티. 현재까지는 헬리오시티가 가장 그렇죠. 컸고요. 네. 헬리오시티도 인근에 예전에 거기가 가락시형을 재건축했다라고 하면 여기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기존에도 6,000세대였어요. 근데 85개 35층 12,032세대 규모만으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이외에 각종 이슈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제일 최근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약 한 6개월 정도 섰잖아요. 중단이 네, 됐죠. 맞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단지 공사가. 그러면서 이제 불신도 생기면서 너무 핫하게 됐고 또 최근에 이제 평면도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평면도가 특히 가장 많은 타입이 9평, 25평, 33평이 한 절반 이상 물량들이 바로 앞집과 주방을 마주보고 있는 평면도. 아마 사진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네. 뭐 혹자들은 이거 뭐 요리하다가 오이 필요하면 앞집 똑똑하고 뭐 받아도 되겠다부터 해서 옛날 스타일이네요.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불과 이 복도 공간이 2.5m 거리를 앞두고 서로 주방을 맛보게 하는 이 구조가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판상형을 제외한 타워형들은 어쩔 수 없이 구조들이 이렇게 꺾여 있는 기역자 구조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굳이 창을 안 냈으면 이런 이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창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걸 훨씬 선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창을 내놨던 것들이 오히려 좀 약간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현실에서는 만약에 이미 지금 와서 뭐 설계를 바꾸거나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조금만 블라인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름 처리를 하면은 크게 뭐 사생활 논란에 관한 부분들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사 지연 중단 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이런 다양한 핫한 수식어들을 몰고 다니는 단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역사상 가장 큰 단지, 그리고 뭐 일단 초유의 공사가 중단된 초유의 사건, 정말 이슈가 많았던 단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분양가가 발표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격이 3,800 평당가가 이제 3,829만 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최초 조합원 측에서는 4,100만 원 이상 더 높은 분양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겠죠. 예, 예. 강동구청에 더 요구를 했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4천만 원이 아닌데 3,829만 원이고요. 조합원도 결국은 승인을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승인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새로 받았던 채권단에 채권 약 7천억 이상 이렇게 뭐 채권과 이자를 합천 금액이 1월 중순에는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 빨리 분양을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그러네. 계약금이라도 받아야 그걸 갚지. 갚을 수가 그렇지. 있습니다. 물론 1만 세대가 넘는 단지이기 때문에 뭐 혹자는 지금 분위기에서 뭐 미분양 난다 아닌다 이런데 뭐 사실상 미분양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위치가 좋잖아요. 네, 그래도. 그 부분은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서울 시내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 20% 계약금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분양 시장이 요즘에 최근에 얼어붙으면서 10% 단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25일 날 최종 공고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계약금 20%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결론 분양가를 가지고 산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용 25평, 그렇죠. 5구형, 9평은 25평, 33평 이렇게 많이 하죠. 한 8억에서 9억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25평의 9억 선, 네, 8, 9억. 8억에서 9억 선. 뭐 8억에서 9억 선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요즘에는 뭐 확장비라든지 옵션비들이 별도로 책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33평의 경우에는 한 12억에서 13억 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괜찮네요. 금액이 괜찮다고 느껴지시죠? 느낌이 네. 왜냐면 요새 집값을 생각하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일정대로 쭉 가야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비싸기는 합니다만 분양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게 변수가 있어요. 어떤 데서 최근에 이런 대출금, 이제 중도금 대출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전용 5구, 25평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수예요. 그런데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이 12억까지 상한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33평은 13억이 넘어요. 물론 그러면 일부 아주 저층이나 이런 데 12억 초반까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33평은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33평 기준으로 볼게요. 뭐 13억이라고 잡았을 때 뭐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중도금 대출이 약 한 7억 정도가 필요한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내 돈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7억 결국에는 최소 9억에서 10억 정도 현금이 있는 사람만 9억씩. 네,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5평형은 중동 대출이 되니까 그래도 좀 매력적이라고 그렇죠. 조금은 볼수 있고. 할수 있죠. 투자가치 투자로서. 근데 이것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만만치는 금리가 않은 게 높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9억이라 잡고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 4, 5억은 될 겁니다. 그래도 한 5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쉬워 5억이지 5억이 요즘 분위기에 한 6% 정도 집단 대출 금리를 받는다. 1년간 3천만 원, 한 달에 이자로만 250만 원을 그렇죠.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25평을 청약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250만 원을 이자로만 갚을 수 있는 분들이 또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만만치는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월급보다 많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분양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실제로 25평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현금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이제 국병 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제 현금 10억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둔촌 주공단지를 도전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데도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게 나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꽤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저도 네. 많은 고객분들 상담하면서 실제로 둔촌 주공이 왜 이렇게 핫하냐면 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어요. 근데 그 직전 한 2, 3년 동안 부동산의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은 너무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반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정말 33평을 청약하는데 현금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꽤 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미 강동구의 대표적 현재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고덕역의 아르테온, 그라시움이 국평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13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방향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둔촌주공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 시기를 거의 2025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한 2, 3년, 2년 한 2년 정도 남아 남아 있는 있어요. 거네요. 그러면 사실 10억을 다 뭐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넣어야 되지만 예컨대 뭐 아르테온이나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두 개 살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가능하죠. 10억이면? 두 개 살 수 실제로 아르테온 그라시움이 지금 거의 호가로 나온 거는요, 국평 기준으로 12억 중후반대도 호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세가 한 6, 7억 선은 최소한 받쳐주거든요. 한 개당 한 6억 그럼요. 정도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적인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갈지,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헬리오시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고 단지죠. 헬리오시티도 지금 17억 선까지는 거래가 됐고요. 16억대도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전세를 끼고 사면 10억은 채 들지 않는 거고요.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잠실 인근도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좀 선택지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입주 시기와 내가 정말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투자의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만큼 현금 10억이라는 것들이 만만치는 않는 금액이라죠. 쉽지 그리고 않습니다. 그거에 따른 꽤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 이걸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둔촌주공 분양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 들었는데,
자, 그럼 둔촌주공의 매력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대 단지 상징적이네. 상징이 있죠. 상징적이네. 네, 뭐 당군 일의 최대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대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 보면 이런 인구에 대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리한 것들 다 끌어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학원가도 만들 수 있고 네. 인구가 그리고 있으니까 할수 다른 있죠. 지금 재건축 단지들하고 다르게 둔촌주공 이미 5호선, 9호선이 여기 공사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예, 이미 다니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있어요. 그리고 앞선 다른 단지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둔촌주공이 강동구 같지만 사실 길 하나만 딱 건너면 대로를 하나 건너면 송파거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예, 네, 바로 옆에. 길 하나를 딱 건너면 바로 올림픽 공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공원을 끼고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5호선, 9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호선 신논현역까지 흔히 말하는 강남역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갈 수 있고요. 5호선 라인이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주 근접적인 위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3대 업무지구라고 하면 여의도, 강남, 광화문 쪽을 꼽거든요. 네, 그렇죠. 광화문, 시청, 을지로 그렇죠. 이쪽을 3대 업무지구라고 보는데 5호선이 공교롭게 강화문도 지나가고요. 여의도도 지나가요. 둔촌동역에서 타서 거의 30분 이내로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또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기도 인프라도 좋네요. 괜찮기 때문에 도로교통망도 나쁘지 않고요. 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꺼번에 입주를 시작하면 뭐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입주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들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낙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지나 이런 부분들이 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현금 10억을 가지고 운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거 부동산 침체기들을 한번 봤을 때 지금은 어렵지만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어려울까라는 거를 감안해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 반드시 이 순환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주기는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10억을 가지고 아니면 중도금 대출 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실거주 전략, 투자 전략들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둔촌주공 모집 공고 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종 11월 25일 날 최종 확정이 나오고 특공 청약은 12월 5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